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신이 바닥나서 접종에 차질이 생길 거라는 일부 우려에 대해서 정부가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5, 6월에 1,400만 회 접종할 물량이 들어올 거라면서 6월 말까지 당초 계획보다 오히려 100만 명이 증가한 1,300만 명을 접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먼저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5월과 6월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5월 14일부터 6월 첫째 주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723만 회분, 그리고 5월과 6월에 순차적으로 화이자 백신 500만 회분이 들어옵니다. 백신 구매 국제기구인 코백스를 통해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67만 회분과 화이자 백신 29만 7천 회분이 들어옵니다. 모두 1,420만 회분입니다. 노바백스와 모더나, 얀센 백신 등 이미 계약한 백신들도 상반기에 들여오기 위해 제약사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백신 수급에 불균형이나 이상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백신 도입과 접종이 당초 계획 이상으로 원활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백신 수급 계획을 믿어주시고 지금은 백신의 수급에 대해서 지나치게 염려하기보다는 한 분이라도 더 접종에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특히 2분기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을 최대한으로 하면 상반기에 1,300만 명까지 접종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시기별 백신 도입 물량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상반기 1,200만 명 접종 목표를 1,300만 명으로 상향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고도 받았습니다. 정부는 백신 주권 확보도 중요하다고 보고 국내 업체의 백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등의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영입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특수반 담임교사가 발달장애를 가진 9살 아이를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아이의 몸 곳곳에 피멍이 든 상처가 있었는데 교사는 속옷채로 바닥을 쳤는데 아이가 실수에 맞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아이의 몸 곳곳에 피멍 자국이 선명합니다. 팔 윗부분엔 시뻘건 줄이 생겼고 상처는 부었습니다. 양쪽 어깨에도 날카로운 것에 긁힌 듯 길쭉한 상처들이 나 있고 눈 주변 모세혈관은 터졌습니다. 다발성 타박상으로 인한 전치 3주. 정신적인 충격은 언제 벗어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사람을 보게 되면 무서워가지고 뒤로 숨거나 막 이렇게 옷 속으로 파고 들고 돌봄반이라고 얘기가 나오면 가기 싫어, 무서워 뭐 이런 식으로.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는 인천의 한 초등학교 특수반에 다니고 있습니다. 상처가 발견된 당일 오전, 특수반 담임교사는 훈육을 하다 아이가 많이 울어서 눈이 부었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아이 상태는 훨씬 심각했습니다. 너무 심각한 거예요. 눈에 막 붉은 점이가 수십 개가 막 오돌오돌 나 있어서 저를 안고 엄마하면서 막 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 아이의 상처를 확인하고 다시 물었더니 교사는 그제서야 때린 건 인정하고 죄송하다면서도 황당한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훈육을 하려고 교실 안에 선생님 개인 공간에 데려가 속옷채로 바닥을 때렸는데 아이가 구르다가 속옷채에 맞았다는 겁니다. 왜 굳이 그 속옷채는 그 매를 들고 들어갔냐. 갑자기 서는데 굴릴 일은 없잖아요. 학교 측에 항의했지만 교사는 정상 출근했고 오히려 아이가 다른 특수반으로 옮겨졌습니다. MBC 취재가 시작되자 교사는 병가를 냈습니다. 전화 잘못 가셨는데요. 선생님 맞으시잖아요. 아이가 의사 표현을 잘 못하는 상황인데 그렇게 때리실 수가 있나요? 전화 잘못 가셨습니다. 학교 측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학생을 때린 건 맞잖아요. 이거 수사 중에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고요. 더 이상 만나지 않겠습니다. 얘기 안 할게요. 학교 측이 제대로 보고를 안 했는지 교육청에선 상황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습니다. 한 번으로만 어깨 부위 한 번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상처 부위도 여러 군데던가요? 엄마는 사고 발생 며칠 전에도 엉덩이에서 멍자국을 봤다며 상습 폭행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CCTV도 없는 상황에서 선생님이 발뺌을 해버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애도 말을 못하고.
지난 2016년 특수학교 교실에 CCTV를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후 특수학교 폭행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CCTV를 설치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와 특수교육학회 등 3,700여 개의 관련 기관이 CCTV는 교사의 인권 침해와 교육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대해 법안은 끝내 폐기됐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한 20대 청년이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 군대 가는 걸 거부하고 대체 복무를 신청했는데 이 제도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거부를 당했습니다. 바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겁니다. 정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활동해왔다는 한 20대 남성. 지난해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행하면 안 된다는 종교적 양심에 따라 군 복무를 할 수 없다며 대체 복무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병무청 대체역 복무심사위원회는 지난 3월 이 남성의 대체 복무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2년 전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한 초등학생에게 신체 사진을 받고 이를 빌미로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신청자가 교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반성한다고 밝혔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사위는 성범죄 전력이 대체 복무의 기준이 되는 종교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력 거부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해서도 안 된다는 종교적 가르침에 따라서 군복무 거부를 하는 것인데 주장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심사위는 전쟁에서 성폭력이 군사적 전략으로 널리 활용돼 왔고 성범죄 행위는 전쟁 행위와 유사한 폭력성이라는 유엔 보고서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작년 6월 대체복무제가 시행된 뒤 신청이 거부된 첫 사례입니다. 다만 모든 범죄가 대체복무 거부 사유가 되는 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어떤 강력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이 곧 양심적 병력 거부를 부인하는 상황이 아니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사람의 삶의 모습, 궤적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대체복무제 시행 이후 지금까지 양심적 병력 거부자로 인정된 사람은 1,208명으로 이들은 교도소에서 3년간 합숙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5월 노동절 황금 연휴를 맞은 중국에서는 유명 관광지마다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말 그대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여행 심리가 한꺼번에 터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정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학교 교문 차단막 아래로 몸을 숙여 우르르 빠져나오는 학생들. 닷새간의 황금 연휴에 외출 금지령을 내렸지만 아랑곳 없이 수백 명이 한꺼번에 탈출했습니다. 为什么呢？就担心怕有疫情了怎么办？就不可控了。 통제가 안 되는 건 만리장성도 마찬가지. 哎，您好，您这是爬完长城要回去了吗？还没有爬上去，人呐忒多，现在几个都走不了。 5m 남짓한 통로가 가득 차 일부 인기 구간은 수용 인원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는데도 역부족입니다. 베이징의 자금성과 산둥성의 타이산 등 전국 곳곳 유명 관광지는 어딜 가든 북새통입니다. (5일까지) 닷새간의 노동절 황금 연휴 기간 중국에선 모두 2억 6,500만 명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가 대유행한 지난해보다는 2배 이상 늘었고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도 약 1,000만 명이 더 많습니다. 그간 억눌려 있던 여행 심리가 올봄 폭발적으로 터져나온 것으로 분석됩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3차 긴급사태를 발령한 일본도 주요 공항과 기차역마다 작년보다 3배 이상 더 많은 여행객이 몰렸습니다. 일본 정부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6천 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연휴 이후 감염이 더 확산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어쩌다 등장했는지 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기후변화, 결국 인간들의 환경 파괴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이 얘기는 기후변화가 계속된다면 코로나19 같은 새로운 바이러스가 또 등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미 한국에도 전에는 볼 수 없던 모기, 진드기 같은 새로운 감염병 매개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김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시 구자읍 하도리. 방역복을 입은 제주대 연구팀이 민가 부근의 숲으로 향합니다. 제주시 일대 6곳에 채집틀을 설치해 바이러스를 옮기는 모기와 진드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철새 도래지가 있는 이 지역은 새들이 먼 곳에 낯선 바이러스를 옮겨올 수 있는 곳입니다. 남반구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애들이 잠시 머물렀다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감염성 질병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날 밤사이 비가 내렸지만 11마리의 모기가 채집됐습니다. 큰 검정 들모기 8마리, 빨간 진모기 2마리 사이에 흰줄 순모기 1마리가 보입니다. 등과 다리에 하얀색 줄이 선명한 흰줄 순모기는 열대 지역에서 발생하는 전염병인 댕기열 바이러스를 옮깁니다. 해외 유입 질병이 저희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된다면 그 댕기 바이러스라든지 지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흰줄 순모기가 매개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댕기열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5천만 명의 환자가 발생해 2만 명 이상이 사망합니다. 2년 전 발표된 한 논문은 제주 남부와 북부, 부산 연제, 동래, 해운대구와 부산 진구, 전북 군산 등 우리나라 남부 일부 지역을 댕기열 위험 지역으로 분류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와 기후가 비슷한 일본에서는 지난 2014년 도쿄에서 70명의 댕기열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지속적인 기후변화로 인해서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시점과 맞물려서 만약 매개체 수 증가가 이루어진다면 국내에서도 댕기열이 발생할 확률이 있습니다. 한 달여 전인 지난 3월 22일 일본 내염을 옮기는 작은 빨간 진모기가 올 들어 처음 확인돼 일본 내염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역대 가장 빠른 일본 내염 주의보. 3월 발령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일본 내염 주의보 발령 시기는 점점 빨라져 20년 전 5월 14일에서 지금은 3월 22일로 2달 가까이 빨라진 셈입니다. 기온이 오르면 모기의 성장 속도도 빨라집니다. 부산 고신대 연구팀에 따르면 평균 섭씨 18도에서는 알에서 성충까지 25일, 22도에서는 19일, 26도에서는 11.5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성장 속도가 빨라지면 번식 주기가 짧아지면서 개체 수가 증가합니다. 질병관리청이 지난 2015년부터 전국 10개 지점에서 확인한 결과 하루 평균 잡힌 작은 빨간 진모기의 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름철 부산 지역에서 채집된 모기의 절반 정도가 작은 빨간 진모기입니다. 병원체를 사람들한테 옮기는 것이 아무래도 숫자가 많아지게 되고 활동을 또 빨리 시작을 하게 되면 그만큼 사람들이 질병에 걸릴 확률이 좀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는 새로운 감염병을 토착화시킵니다. 제주에서 고사리를 채취하던 관광객의 바지에 붙은 진드기. 작은 소피 참 진드기인데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 SFTS를 옮깁니다. 열나고 혈소판 감소해서 출혈 반점 생기고 출혈 피 잘 안 먹거든요. 치사율이 20%에 달해 살인 진드기로도 불립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인 SFTS가 중국에서 처음 보고된 것은 불과 12년 전인 2009년. 4년 뒤인 2013년 제주도에서 국내 첫 환자와 사망자가 보고됐습니다. 이후 환자 수가 늘면서 현재는 매년 20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식지가 확대가 되고 매개체 수가 증가했는데 바이러스가 유입이 됐다 하면은 확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거죠. 기후변화로 모기나 진드기 등 바이러스를 옮기는 매개체도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퍼지기 좋은 환경이 갖춰진 겁니다. 치명률이 조금 많이 높지는 않거든요. 새로운 돌연 변이가 나타난다면 훨씬 더 전파력에 있어서도 강하고 치명률도 높은 그런 신종 감염병이 생길 가능성이 코로나19로 필수가 된 마스크. 하루라도 빨리 이 마스크를 벗기를
우리 모두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를 멈추거나 그 속도를 늦추지 못한다면 새로운 감염병의 출현으로 우리는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할지도 모릅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